시댄스 2.5의 강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종류를 골라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장면이 바뀌는 영상부터 빠른 액션 장면, 30초 롱테이크, 그리고 같은 인물을 여러 장소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알아볼게요. 이번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테스트하는 영상마다 모두 동일한 인물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테스트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결과 차이가 모델 때문인지 프롬프트 때문인지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면, 좌우, 측면, 45도, 얼굴 클로즈업, 그리고 전신까지 준비된 하나의 캐릭터 시트를 모든 테스트에 공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댄스 2.5가 빠른 움직임이나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사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면 전환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의 영상 안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카메라 구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만든 설정은 한 남자의 퇴근길인데요. 처음 10초는 야근이 끝난 사무실, 다음 10초는 늦은 밤 지하철, 마지막 10초는 집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까 준비한 캐릭터 시트 이미지를 업로드 해줄게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문으로 해도 좋지만 한글은 또 얼마나 잘 반영해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총 3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댄스 2.5 16대 9 비율 1080 사이즈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총 270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긴 영상이 한 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업로드한 인물의 일관성은 잘 지키면서 장면별로 자연스럽게 장소가 잘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결과를 볼 때 첫 번째는 정말 세 개의 장면씬이 명확하게 나뉘었는지, 두 번째는 사무실, 지하철, 집이 서로 다른 공간으로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 컷이 바뀐 다음에도 처음에 넣었던 이 남성 캐릭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입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잘 완성이 되었죠? 특히나 720 해상도가 아닌 1080 해상도이기 때문에 화질도 꽤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액션 모션 테스트입니다. 사실 인물이 가만히 서 있거나 천천히 걷는 장면은 이제 AI 영상에서도 꽤 잘 만들어지죠? 진짜 어려운 건 움직임이 많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어렵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생성을 위해 이번에는 10초 분량으로 설정하고 레퍼런스 이미지 그대로 넣은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장면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같은 남성이 골목을 전력으로 달리고 뒤를 돌아보고 모퉁이를 급하게 돌면서 벽까지 짚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2개 이상 뛰어 올라가죠. 여기서는 영상 전체를 그냥 보지 마시고 손과 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달리는 순간 팔이나 다리 길이가 갑자기 변하지 않은지, 또는 중간에 일부러 인물이 프레임 가장자리까지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등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때도 처음 캐릭터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는 카메라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 이 인물의 얼굴을 잡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 레퍼런스와 마지막 얼굴을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액션 장면은 AI 영상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좋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댄스 2.5에서는 이런 장면도 정말 자연스럽게 완성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했던 장면 전환 테스트와 정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정확하게 장면을 나눠달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장면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카메라가 같은 인물을 30초 동안 계속 따라가는 롱테이크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식당 주방 안쪽에서 시작해서 홀을 지나고 출입문을 열고 마지막 골목까지 나가는 장면인데요. 장소는 계속 바뀌지만 카메라는 단 한 번도 끊기면 안 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도 이 부분을 강하게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30초 롱테이크 영상을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는 그대로 넣고 이번에는 30초니까 쭉 올려서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크레딧은 270 크레딧이 소모가 되네요. 네, 이번에는 30초 롱테이크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문을 통과하는 순간인데요. AI 영상은 이런 문이나 벽처럼 공간을 나누는 구조물을 통과할 때 갑자기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홀, 그리고 골목이 실제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잘 완성해준 걸 확인할 수 있죠. 주방에서는 이렇게 차가운 형광등이었다가 홀로 나오는 순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마지막 골목에서는 어두운 야간 조명으로 바뀌는데 이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테스트했던 영상과 비교해보면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에서는 정확히 컷을 나눠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하철로 컷을 나누고 집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컷을 나누지 말고 하나의 롱테이크 영상으로 쭉 일정한 공간에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같은 모델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연출을 지시한 거죠. 네, 이런 영상은 단순히 잘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 내가 원하는 연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가 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시댄스 2.5 익스텐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소, 시간, 조명, 행동만 변경하고 장면이 이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테스트가 안정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광고 한 컷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같은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는 AI 드라마나 단편 영화, 브랜드 스토리 영상까지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먼저 기본이 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그대로 준비하고요. 30초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10초 정도 분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물은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서 10초 설정하고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10초 분량은 90 크레딧 정도가 사용됩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이 잘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룸에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옷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장면들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익스텐스 비디오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을 불러옵니다.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 프롬프트는 따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고 레퍼런스 영상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을 입력하고 동일하게 10초 분량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다음 장면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캐릭터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장면을 변경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에는 삭제해주고 앞전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만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8초 분량으로 설정을 할게요. 생성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씬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앞전에 주었던 영상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다음 장면도 잘 반영해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이 남자의 하루를 세 번째 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씬을 한번 완성을 해볼 건데요. 방금 만들었던 공사장 장면을 불러올게요. 이제 프롬프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마무리를 짓는다 라는 느낌이에요. 생성을 해볼게요. 네, 마지막 포장마차 장면까지 모두 완성을 했는데요. 이 남자의 하루를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복잡 미묘한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덴스 2.5 익스텐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전 영상을 레퍼런스로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사실 프롬프트에는 안전모가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전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전모는 없이 라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살짝 해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장면을 만들어줄 때 앞의 영상의 일관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남자의 하루를 장면별로 이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영상들은 AI 단편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용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시덴스 2.5를 사용하면서 확인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720 해상도와 1080 해상도의 차이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제작했던 막장 드라마입니다. 왼쪽이 720 해상도, 오른쪽이 1080 해상도입니다. 사실 그냥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차이를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머리카락, 피부 질감, 옷의 작은 주름처럼 미세한 디테일 표현에서 720 해상도보다 1080 해상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실제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선명도만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생성한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얼굴을 확대하거나 화면 일부를 크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대했을 때 720 해상도의 영상은 상대적으로 디테일이 빠르게 무너지는 반면 1080 해상도의 영상은 원본에 더 많은 픽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대나 크롭 편집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때에는 720 해상도를 실제로 업로드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에는 1080 해상도로 출력을 합니다. 이번 테스트를 기준으로 시덴스 2.5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면 전환이 많은 영상이에요. 한 영상 안에서 여러 장소나 구도를 구성할 수 있다면 광고나 뮤직비디오, 짧은 드라마처럼 여러 개의 장면이 필요한 콘텐츠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액션이나 모션이 많은 영상입니다. 시덴스 2.5에서는 자연스럽게 완성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롱테이크 영상입니다. 이건 첫 번째 테스트와 완전히 반대였죠.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정확하게 장면 씬을 나누고 세 번째 롱테이크 영상에서는 장면을 나누지 않도록 지시를 했어요. 특히 캐릭터가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연출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롱테이크 방식도 재밌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쉽게 말해 우리가 드라마 촬영할 때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를 정하고 계속 반복되는 세트장들을 설치를 하죠. 그 과정에서 내용만 바꿔가면서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시덴스 2.5 익스텐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정말 잘 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